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하죠. 노후 생활비 만드는 거. 은퇴 이후에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은퇴를 하게 된다면 노후 생활비로 월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받는다고 가정한다면은 200만 원을 더 얹은다면 굉장히 안락한 노후 생활이 기대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이 좀 있으니까 충분하게 생활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적정 노후생활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요 일반적인 내용이고 사실은 많을수록 좋겠죠. 월 500, 1000, 3000만 원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요 놀랍게도 2, 3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뭐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노후생활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겠죠.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많이 준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200만 원 가지고도 노후 생활비 충분히 쓰고요. 어떤 사람은 또 100만 원 가지고도 아껴 쓰면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5, 60만 원 가지고도 노후 생활비를 쓰는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하지만 어쨌든 생활은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가 일반적으로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적정 노후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하고 설문조사했더니요. 277만 원 정도가 됐는데 놀랍게도 지금은요.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91만 원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불과 1년, 2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100만 원 이상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부부라면 4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혼자 산다면 250만 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경우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뭐 엔저 때문에 우리랑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요. 일단 우리보다는 전체적으로 선진국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본의 적정 노후 생활비는요. 2021년도 기준을 봤을 때 그 3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4년 지났으니까 당연히 우리랑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인이 생활하는 것도 244만 원이다 보니까 1인도 꽤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인당 GDP, GNI가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랑 비슷한 노후 생활비를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GDP가, 1인당 GDP가 2.5배 이상 더 많은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보다 더 많은 노후 생활비를 쓰게 될 겁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 가정의 지출액을 보니까 3,800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을 원화로 환산한다면 약 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이 쓰겠죠. 500에서 600만 원 정도는 쓸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도 앞으로 미국을 따라간다면 한 600만 원, 이 젊은 사람들은 600만 원 이상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600만 원을 타겟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 근래에 은퇴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니면 은퇴를 5년 이내에 목전에 뒀다면은 400만 원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민나상 이시연이 하지마리 마시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바로메타라고 할 수 있는 뭐 기준점이 되는 지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최저 생계비 2인일 때요, 235만 9,595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표에 불과하죠. 1인일 경우에는 143만 5,208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요, 이 금액보다 더 적어도 생활할 수 있고요.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더라도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냥 참조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노후 생활비, 노인 생활에 있어서, 은퇴 생활에 있어서 노후 생활비 충당은 무엇으로 할까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으로 하겠고요. 국민연금이 좀 미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 금융상품, 부동산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연금, 아니면 자녀 용돈까지, 그리고 지금 놀랍게도 그 70% 하위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노후생활비 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국민연금은 노생활비 재원으로 부족하다. 왜냐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도 12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요, 놀랍게도 1인당 지급액 평균이 6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갖고는 생활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통계 왜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그 연금 종류별 수급자 수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기본적으로 10년에서,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 10년에서 20년 미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려 44%나 됩니다. 현재 20년, 그러니까 10년 겨우 넘고 19년 11개월까지만 냈던 사람들이 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액이 깎아먹었습니다. 평균액을 깎아먹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조기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30% 삭감해서 받는 사람들도 있죠. 최대 16%나 됩니다. 숫자로는 거의 95만 명 되고요. 그 다음에 특례노령연금이라고 해서 과거에 시행 초기에 5년만 경과되더라도 연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려 18.8%.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20년 이상 지금 가입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이 116만 명인데 특례노령연금도 거의 111만 명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아니면 30년 이상 납부했다면은 60만 원이 아니겠죠. 특례노령연금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가입 기한이 20년 미만이거나 기타 조기 수령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6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왜냐하면 특례노령연금 받는 사람들은요, 10만 원대 받는 사람도 있고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대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통계에 왜곡이 온 것이죠. 20년 이상이라면 무조건 100만 원 이상입니다. 부부라면 2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30년 이상이라면 무조건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 원, 부부라면 300만 원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이 현재 기준입니다. 미래 기준은 더욱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20만 원 미만으로 받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63만 6천 명이나 됩니다. 9%나 되거든요. 40만 원 미만도 놀랍습니다. 287만 명이나 되거든요. 40.9%입니다. 60만 원 미만도 20.5%나 됩니다. 144만 명이나 되죠. 80만 원 미만도 77만 2천 명이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미만도 43만 명.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 이상인 사람들 보겠습니다. 1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4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60만 원 미만은 23만 5천 명, 200만 원 미만은 19만 명 정도 되고요. 200만 원 이상이 5만 명에 불과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00만 원 미만이 무려 87.6%나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통계의 왜곡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60만 원 미만도 70.4%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계 왜곡인데 앞으로는 20년 납부한다, 30년 납부한다. 그러면 국민연금만으로도 200, 300만 원은 좋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서 그 기본적으로 다른 것을 약간 더 가미하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입 기간별로 보시게 된다면요, 전체적으로 그 가맹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가입 기한 10년에서 20년 미만인 사람들이요, 대부분 20만 원에서 80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특례노령연금도 4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납입기한 20만 원, 20년 이상이라면 100만 원 이상, 30년 이상은 150만 원 이상을 충분히 받다 보니까 부부가 200, 300만 원은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30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현재 가치의 물가를 반영해서 주기 때문에 평생 장수하더라도 물가가 100%, 200%더라도 국민연금은 최고의 노후생활비 조달로 최고의 상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밖에 안 되는 이유는 5년 이상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들은 과거에 남자들이 많았죠. 남자들이 1988년도에 그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활동하는 남자 인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가입기한 10년에서 20년 미만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리고요, 과거에는 또 3%밖에 안 냈습니다. 연금보험료. 지금부터 3분의 1 냈죠. 그러니까 당연히 좀 적을 수밖에 없죠. 물론 소득대출율이 높았지만 그래도 절대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한번 통계를 냈습니다. 60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424만 명 되거든요. 2024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592만 명입니다.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성 가입자가 굉장히 적죠. 과거에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40%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60세 이상인 노인 중에서 60%는 국민연금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근데 40%인 사람이 받는데 그 중에서 또 3분의 2는 60만 원 미만으로 아주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연금 평균액이 적고 국민연금 갖고 믿을 수가 없다. 노후생활비 충당 못한다. 그러니까 쓰레기 개인연금, 연금보험 가입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에 속아서 가입한다면 여러분은요, 평생 노후생활비 부족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노인 중에서 그러니까 1424만 명 중에서 거의 825만 명 정도는 국민연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592만 명 중에서 그 70% 정도까지만 60만 원 미만으로 받는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하게 6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30%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겨우 무슨 뭐 17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60만 원 이상이잖아요. 100만 원으로 따진다면 얼마 안 되죠. 아까 봤듯이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겨우 5만 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부분 다 200만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1인 가구는 34만 2,510원이 되겠고, 부부는 곱하기 2배지만 부부 20% 감액이 됩니다. 54만 8천 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월 200만 원 어떻게 만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만약에 65세에 은퇴한 부부라면, 여성이라면 근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 일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월 2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그 소득 창출이 가능합니다. 남성도 뭐 근로를 통해서 100만 원, 150만 원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무슨 뭐 폐지를 줍는 사람들도 평균 70만 원은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근로가 된다면은 부부가 아니면 1인이 200만 원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 금액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200만 원 만드는 사람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300만 원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소득 창출을 하니까 이제 그것으로서 노후 준비 끝났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소득 창출은 유동적이고 고연령으로 갈수록 고용은 불가능하다. 취업은 제한적이거나 진짜 불가능하고 해봤자 금액 얼마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이라도 성취 않는다면 절대로 근로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근로를 추가적인 보너스라고 생각해야지 그것 가지고서 믿고서 노후 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준비를 하지 않겠다. 이거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월 200만 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주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식과 동거봉양하면서 합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면서 자식도 살기 힘들다면 또다시 부부는 근로소득 등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자식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이 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지만 주택연금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아주 간단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고금리 월금리 이자 부담하고요. 실질적으로 고정된 연금액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를 먹을수록 물가가 오름을수록 진짜 속된 말로 똥값에 주택연금액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로 주택연금을 성급하게 선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저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꼼짝마 금융, 동물과 자연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이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면 몇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주택을 임대하고서 지방이나 그 소도시 쪽에 가서 노후생활비를 충당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대도시고 서울인 곳에 임대 차익을 활용해야 되겠죠. 만약에 서울에 3억 원, 아니 5억 원이나 3억 원으로 그 전세 임대한 이후에 지방에서 2억 원, 1억 원 등으로 생활하게 된다면 그 차익이 3억 원이나 2억 원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좀 받는다면 그것은 덤이 되겠죠. 그렇다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합쳐갖고 부부가 만약에 100만 원을 받는다면요. 1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국민연금 50, 그럼 100만 원이고 기초연금 둘이 합쳐갖고 55만 원 정도 되면 150만 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 전세
차액 3억 2억 갖고 충분하게 생활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단위로 전세보증금 상향 조정해서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그 돈을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3억 원이라고 하는 임차 차익, 임대 차익이죠. 그 차익에 대해서는요. 그냥 뭐 투자하지 않고 써도 되겠지만 예금이자를 받는다면 혹시 투자를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즉시연금은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임대 보증금 차액 가지고서 뭐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 100만 원은 충분하게 25년간 생활이 가능하고 중간에 2년 단위로 올라간 금액까지 따진다면 지속적으로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투자하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투자가 아니더라도 3% 저축예금에 넣고서 그 쓴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생활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으로 부부가 감액받더라도 5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주택보증금 차익으로서 그냥 투자하지 않아도 10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155만 원이고요. 혹시라도 국민연금 받는다면 50만 원씩 받는다면 255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을 또 어떻습니까? 예금을 한다면 좀 더 추가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이 있다면요 시니어스타운에 입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르고요. 규모나 지역이죠. 보증금 5천만 원에서요 1억, 2억, 3억, 4억, 5억까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부부의 노후 생활비 200만 원 내외, 많은 데는 300만 원도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낸다면 충분하게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뭐 청소나 빨래나 밥 짓는 거, 설거지하는 거 별로 안 해도 되겠죠. 부부의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등이 더 있다면은요,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아무것도 없을 때 공시 가격 12억 원 이하일 때도 부부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받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은요, 시니어스타운에서 충분하게 편안하게 생활하고요. 그리고 간병 상태에 빠지는 85세, 90세 이후에는 시니어스타운에서 나와서 보증금하고 기타 등등을 통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그 거주를 해도 입소해서 입원해서 생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렇게 한다면 고금 주택연금 가입해서 고금리 이자 폭탄을 받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요 주택을 날리는 일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방법도 있습니다. 그 주택이 있고 없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있고 없고 떠나서요. 일단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금융 상품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분석을 통해서요. 그 자산 재배치 및 해지 등을 통해서 그 해장금을 활용한다든가 월 납입액을 활용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노후 생활비를 진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도 충분히 모을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상품이라고 하는 거 연금보험, 종신보험, 각종 보장보험, 실손보험 예금 적금, ELS, ISA, 세금 우대, 분리과세, 펀드, 세액공제 상품, 연금저축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조리 다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그 기본적으로 뭐 증권사에서 말하는 ELS를 통해서 뭐 4% 5% 투자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은요 그것보다는 세금 떼고 건보료 떼면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정리한다면 노후 생활비 충분하게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다 확실한 방법이 있겠죠. 이것은 무엇이냐? 아직 65세가 안 된 부부라면 부부가 국민연금 납입 강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모을 수가 있습니다. 추납 119개월 최고보험료 하고요. 임의계속 가입을 65세까지 5년간 최대한 하고요. 반환식은 반납하고 매년 최고보험료를 6월 달에 신청해서 7월 달에 납부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국민연금 100만 원이다. 그럼 150, 200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라면 300, 400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한다면요. 미리 65세 전인 사람은 편안하게 부부는 국민연금에서 200만 원이 뭡니까? 400만 원도 충분하게 얻을 수가 있다. 노후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수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물가가 올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후 생활비를 좀 더 편하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지고 있는 현재 그 보험 및 금융 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 받으시고 노후 설계, 은퇴 준비에 대해서 공짜 컨설팅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연금보험 가입하지 마시고요. 유료 컨설팅 받으셔갖고요. 무언가 팔지 않는 사람의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효율적인 그런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은요, 이런 유료 컨설팅은 지금 20대나 30대, 40대, 50대가 미리 진행한다면 나이가 젊을수록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노후 준비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관리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컨설팅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짜 컨설팅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불필요한 상품들, 연금보험 및 종신보험, 기타 등등 말도 안 되는 상품들 가입해서 정말로 자산관리 폭망하는, 노후 준비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죠.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 많은 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세금보상을 펼쳐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3대가 아니라 30대, 100년이 아니라 1000년, 3000년도 가능하겠죠. 따라서 컨설팅 한번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7월 1일 날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고요. 도남동 소재한 흥천사라고 굉장히 큰 절이 있습니다. 여기 전법회관 3층 염화미소 카페에서 합니다. 저랑 흥천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성신여대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하차해서 6번 출구에 나와서 22번 마을버스 타면 3분, 4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죠. 저한테 5만 원 입금해 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007-21-0347-7306이고요. 그 다음에 010-5473-9327이 되겠습니다. 오시는 분은 제가 친필 사인해서 저서를 드리거나 이북을 2권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제가 자산관리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트 긴가의 만남의 시간이죠. 토요일마다 합니다. 10시부터 12시고요. 장소는 똑같이 흥천사가 되겠습니다. 주제 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 가지고서 여러분들 궁금증이나 아니면 자산관리에 도움되는 방법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3만 원이고 저한테 미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종소세, 건보료, 법인세, 양도세, 절세 전략은 물론이고요. 자산관리 전반, 투자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보험, 금융 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은퇴 설계, 노후 준비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상품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다 질의응답 가능하겠죠. 반드시 오시기 바랍니다. 흥천사 약도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염화미소 카페 전법회관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약간 올라오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요. 노후 준비라든가 노후 설계라든가 아니면 자산관리, 은퇴 설계에 관련돼서 아니면은 무슨 투자 포트폴리오 아니면 절세 전략 관련돼서 상속세, 증여세, 절세 전략 이런 것 관련돼서 공짜 컨설팅에 혹해서 넘어간다면 여러분요 소기의 목적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탐대실이 될 수 있으니까 적법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보다 수백 배, 수만 배 그 이상의 절세나 자산 증가 효과를 노리시는 그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적격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